안녕하세요. 류창원 쌤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그래서 여러 소득 중에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죠. 주택 임대소득 그 세금 대상 주택수 판단할 때 그게 보유주택수냐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주택수냐. 이게 왜 주택수가 왜 중요하죠? 저희가 집 한 채라고 판정나면 비과세, 두 채면 월세 과세, 세 채 이상이면 월세 플러스 보증금 과세.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지죠. 그러면 이게 보유주택수냐, 임대주택수냐 라고 할 때 정답은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를 따진다. 이거죠. 임대주택수가 아니죠.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입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다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개수를. 그 다음에 만약에 미혼인 아들이 보유한 한 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부모님이 보유한 한 주택에 이 미혼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 세금 대상 주택수는 어떻게 따지냐 이거죠. 이럴 경우 저희가 주택수 따지는 거는 부부 합산으로 따집니다. 세대 합산이 아니죠. 부부 합산입니다. 즉 아들은 아들 부부 합산, 부모님은 부모님 부부 합산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미혼이니까 본인으로 한 주택 갖고 있는 거고, 부모님도 한 주택 갖고 있는 거니까 각각 한 채씩 있는 거니까 비과세겠죠. 비과세. 그죠? 만약에 부모님이 두 채다. 그러면 아들은 비과세, 부모님은 월세 과세가 되는 거고요. 각각 따진다. 아들은 아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렇게 따진다.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일시적. 즉 내가 지금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새로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잠깐 2주택인 경우 뭐 양도세 계산할 때는 비과세 해주고 뭐 이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소득세에서는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2주택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 월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대상입니다. 2주택 2주택으로 있었던 그 기간치에 대한 월세 임대 수입은 소득세 대상입니다. 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각각 한 주택을 보유하다가요. 중간에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각자 한 채로 보는 거냐? 소득세 신고기간 12월 31일 말일자에 기준으로 해서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으니까 각각 비과세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법에서는 이혼 전까지는 2주택이었으므로 이혼 전까지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이혼 전까지 월세에 대해서는 각각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혼 전까지는 과세된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임대한 경우도 이것도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고요.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주택 외, 즉 상가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 이제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기 위해서 일반 사업자를 냈다고 그러면 상가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실제는 주거로 쓰고 있다. 그럼 이것도 주택수로 따져서 우리가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우리가 집이 한 채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월 30일자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데요. 19년 4월 30일 전까지는, 즉 작년에 발표한 기준시가는 8억 8천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9년 4월 31일자에 발표하면서 이제 9억이 넘었어요. 9억 5천이 됐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4월 30일까지는 빼고
뭐 그 5월 1일부터의 월세만 따지냐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법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판단해라. 즉 12월 31일자로 9억이 넘었으면 요거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해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도 많이 물어보시죠? 다가구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냐? 이 다가구 주택에 여러 호수가 있단 말이죠. 10호, 그 10가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근데 저희가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구분등기 되지 않는 그 주택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거는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봅니다. 그래서 9억을 넘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대상이고, 단 다가구가 아니라 구분 등기되는 각각 이제 아파트처럼 등기가 따로따로 되는 다세대 주택은 다주택자에 해당돼서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 다세대는 과세 대상이고 다가구 한 채만 있는 거는 9억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내가 집이 두 채만 보유하거나 또는 한 채인데 9억을 초과하는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근데 내가 이건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다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이번에 소득세 신고해야 되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세, 즉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자만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합산으로 2주택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준시가 9억 초과 1주택자의 경우는 보증금 대상은 아니에요. 월세 임대료만 그 세금 대상입니다. 즉 이 질문처럼 나는 전세로만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를 뭐 안 하셔도 되겠죠. 소득세 신고를 세금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이거죠. 부부 합산으로 집이 4채가 있습니다. 전세로 보유 중이고요. 3개의 주택은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소형주택이라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엔드입니다. 엔드. 이고 남은 한 개는 비소형주택. 즉 요 뭐 면적이 40제곱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기준시가가 2억을 초과하는 경우겠죠. 이렇게 4채가 있는데 이럴 때는 소득세를 어떤 식으로 과세하냐 이거죠. 저희가 원래 이제 3채 이상이면 보증금에 대해서, 즉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증금 과세할 때요, 요 소형주택은 주택수로 아예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그 보증금 과세할 때 주택이요 4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채만 있는 거예요. 한 채. 왜? 이거는 아예 주택수로 안 보는 거예요. 보증금 과세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채만 있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 과세할 게 없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 보증금 과세할 때는 한 채로 보지만 만약에 이게 월세가 있다라고 하면, 일부 월세가 있다 그러면은 4주택이기 때문에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다. 월세는 요거 제외는 없습니다. 요거 보증금일 때만 소형주택을 주택수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채에 대해서 월세가 있다라면 요거는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그 4주택을 보유 중인데 2채는 소형주택이고 2채는 비소형주택입니다. 그러니까 2개는 소형, 2개는 비소형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과세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그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 그 이하인 거, 이거는 우리가 보증금 과세할 때는 주택 수로도 안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증금 과세 몇 채 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2채만 갖고 있는 거죠. 2채. 이건 아예 주택 수로 안 보니까 보증금 과세할 때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2채는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은 보증금으로 과세할 건 없겠죠. 그죠? 보증금으로 과세할 건 없고, 대신 그 4주택자니까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겠죠.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증금 과세 안 하는 소형주택 그 40제곱미터 판단할 때 만약에 주택과 근생이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겸용주택의 경우는 주택면적 그 40제곱미터를 어떻게 따지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근생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 그 면적으로 그 40제곱미터가 넘는지를 따져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근생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부분 면적만 40제곱미터 이하인지 그 따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겸용주택일 때 소형주택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나 공공요금을 받는 경우 주택 임대 그 수익 금액으로 이거를 포함시켜야 되냐 아니면 제외해야 되냐 이제 이럴 때 만약에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게 만약에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임대 수입에 산입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수입이 아니죠. 이거는 공공요금은. 그래서 임대 수입에 산입하지 않으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뭐 난방비, 기타 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받는 것들은 임대 수입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기료, 수도료를 받더라도 실제 그 지출되는 것보다 초과해서 더 받는다라고 하면 초과 금액은 임대 수입에 산입을 합니다. 더 받는 경우는요. 임대 수입에 산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형과 동생이 공동으로 5대5로 그 예를 들어서 뭐 상속받은 집이겠죠.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각자 한 채씩 보유하고 있을 때 형과 동생의 그 과세 대상 주택 개수는 어떻게 따지냐 이거죠. 보통 이제 지분이 큰 사람이 있으면 큰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분이 동일한 경우는요. 일단은 각각 보유, 각각 그 지분대로 해서 그 집수를 보유하는 걸로 봅니다. 즉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형도 원래 한 채 있고 동생도 원래 한 채 있는데 공동주택이 있으면 요걸 5대5로 갖고 있으면 그 이 지분만큼 형도 집이 있는 거고 동생도 집이 있는 걸로 본다는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해서 만약에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 기속자로 정한다면 그의 집으로 계산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형이 야 동생아 그냥 이 집 네 걸로 해. 그렇다라고 하면 형은 한 채가 되는 거고 동생은 두 채가 되는 거고 이 임대료 전체든 다 동생 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동생이 형 이거 그냥 형 집으로 해 라고 하면 형이 두 채가 되는 거고 동생은 한 채가 되고 이 임대료 전체를 형 몫으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누구 걸로 안 보면 그냥 지분 반반씩 있는 걸로 해서 각자 두 채씩 있는 걸로 해서 임대료를 반반 나눠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지분이 동일한 경우고요. 부부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형과 동생이 지분 비율이 이렇게 틀려요. 지금 동생이 더 높죠? 이런 경우. 근데 이제 형은 다른 집이 세 채가 있고 동생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은 누구 걸로 봐야 돼요? 지분이 큰 자 동생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형은 어차피 세 채니까 그 월세 플러스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해야 되고 동생은 한 채니까 이제 그 동생 집으로 보면 비과세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이 공동주택 동생 집으로 보니까 요 형 임대료도 다 동생 걸로 보는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지분이 동일할 때는 누구의 것으로 볼 때는 그 임대 수입도 다 그쪽의 귀속으로 보면 되는데 요렇게 지분이 큰 자의 것으로 볼 때는 이 집 개수 따질 때만 이 동생 집으로 보는 거고 형 임대료 따질 때는 요 40%만큼은 본인 다른 집 임대료와 합산을 해야 되겠죠. 요 40%만큼은 형의 다른 임대 수입과 더불어서 합산을 해야 된다. 즉 집만 동생의 것으로
개수로 따지는 거지 이 임대 수입까지 동생의 것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즉, 형 그 임대 수입 계산할 때는 요 세 채에 있는 월세 수입과 더불어서 요 40%까지 같이 더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세금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되냐? 선세금을 받는 경우는 임대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뭐 미리 땡겨서 받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땡겨서 이제 뭐 1년치를 받았는데 계약 기간이 중간에 뭐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1일 것까지다 라고 하면은 요건 뭐 총 계약 기간 월수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9년도 거 신고한다라고 보면 19년도 그 임대기간 월수만큼만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월세 수입을 잡으란 얘기겠죠. 그죠? 19년 귀속만.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가 갖고 있는 국외 소재 주택,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어디 이제 내가 집을 샀는데 거기에 임대를 놓고 있다. 그럼 이것도 임대소득 신고해야 되냐? 라고 할 때 거주자의 경우는요. 국외 주택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임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고, 다만 만약에 비거주자라면 내가 주로 해외에 체류를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는 뭐 잠깐 왔다 갔다 뭐 그냥 몇 개월 왔다 갔다 이 183일 안 걸리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비거주자라고 하면 그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국외 주택은 또 소유 주택수 따질 때도 이거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거주자는 알다시피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16가지로 추리긴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궁금하신 점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대체로 제가 전화 상담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예,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